두 번째 목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Important fundamental, 중요한 기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인코텀즈를 단순한 가격 지표로만 생각을 해왔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IF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줄 때 운송 계약 비용과 보험 비용을 모두 내는 조건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요. 이 두 번째 규칙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다음의 내용들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중요한 기초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인코텀즈 2020에서 얘기하는 Important Fundamental,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롤,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에 있어서 delivery와 risk, 인도와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인코텀즈는 어디의 일부다? 매매 계약 일부입니다. 그렇다면은 매매 계약이 아닌 다른 운송 계약에서는, 결제 계약에서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인코텀즈가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10가지 서문 중에 해당하는 파트는요. 4번, 5번, 6번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4번 파트는 인코텀즈 2020에서 인도는, 위험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인도, 위험, 비용에 대해서 뭐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인코텀즈를 편입할 때에는요. 뒤에 선택한 규칙 뒤에 장소, 항구, 혹은 어떠한 지점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소가, 이 항구가, 이 지점이 앞에 선택한 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인도와 위험과 비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장소의 의미는 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 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룰을 기존의 인코텀즈 2000에서 사용하던 4가지 그룹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길고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인코텀즈 2020을 사용할 때 운송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운송인과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 점점 복합운송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복합운송은 어때요? 여러 명의 운송인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트럭으로 한국까지 가서 항구에서 배로 옮기고 배에서 비행기로 옮겨가지고 그 바이어가 시킨 공항까지 내가 물건을 배달하려고 한다. 벌써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FCA에서는 혹은 CPT에서는 어떻게?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시점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때 위험이 이전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운송인이 어떤 운송인이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될 경우에 과연 어디를 인도 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매매 계약과 다른 계약, 어떤 계약? 예를 들어 운송 계약, 보험 계약, 결제 계약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3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해서 인코텀즈 2010에서는 사실 별로 다뤄지지 않던 내용이다. 하지만 인코텀즈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은 설명을 들어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인코텀즈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